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다산성 후보돈의 발정 유도와 초산 후 2, 3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후보돈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작년에 유럽에 다산성 모돈을 들여왔는데 후보돈의 발정이 약한 데다 첫 분만 후 2, 3차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요즘 유럽형 다산성 모돈을 들여오고 나서 적응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농장 사장님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미 PSI 33도가 넘어가는 그런 선진국 수준의 성적을 만드시는 매우 우수한 농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산성 모돈을 키우기가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등지방이 얇고 다리도 약하고 환경 적응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등 질병에 취약하고 산자수는 많은데 입이 짧아서 사료는 잘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 채손실이 많아지고 결국 발정이 오지 않는 2, 3차 문제를 많이 경험합니다. 발정이 잘 오게 하는 기본 조건은 무엇보다도 앞서 강의에서 언급한 건강한 후보돈의 조건을 잘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후보돈이 들어오고 나서 농장에서의 관리가 뒷받침돼야만 문제없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비싸게 구입한 후보돈에서 발정이 잘 안 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사료를 굶겨보거나 자리를 옮겨서 스트레스를 줘보거나 발정이 잘 온 그런 이유 모돈들과 합사시켜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또 잘 안 되면 결국 홀몬제를 처치해 보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기도 했고 또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명관리가 의외로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돈의 발정이나 교배관리에 있어서 조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교배사의 조도를 최근 3개월 이내에 측정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발정을 강하게 오게 하고 수태율 그리고 산자수를 높이는데 조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사는 최소 200럭스, 교배사는 300럭스 이상을 16시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듯이 조명과의 거리에 따라서 조도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2m와 4m 간에 불과 2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 차이라 하더라도 조도에서는 3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잘 알려진 수의 컨설팅 그룹인 포커스 그룹의 한스라는 수의사는 산자수가 15.7대에 불과한 한 농장에서 조도를 측정해보고 교배사 조도가 기준치 이하인 130럭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보강하고 권장 수준 이상을 확보해 준 이후에 산자수는 급격하게 올라가서 평균 18.2도라는 높은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해당 수의사는 바로 조명 하나만으로도 번식 성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천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명을 잘 설치해 놓고도 먼지는 닦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농장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고 기본에 충실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조명을 보강했던 국내 한 농가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해당 돈사의 조도는 돼지가 서 있는 높이에서도 낮 시간에 92럭스에 불과한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가 아예 누워 있거나 외부의 햇빛이 사라진 밤 시간에는 어떨까요? 자연 채광이 없는 곳에서는 30럭스로 권장 수준과 비교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뜻 보면 사진에서의 조명이 무난해 보인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모든 돈사에서 100럭스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대다수 농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각자 농장의 조도를 직접 재보지 않고서는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 3차 문제가 걸리는 문제는 교배 체중이나 등지방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애가 애를 낳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산성 중돈의 산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등지방 확보가 안 돼서 이후 발정도 강하게 오지 않고 산자수가 낮으면 초산돈의 포유류 수가 또 적어져서 유선 발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필히 후보돈의 등지방 두께를 16mm 이상 또 교배 체중은 150kg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보통 후보돈의 초교배 일령을 240에서 245일령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돼지들의 출하 일령이 덴마크의 경우 무려 140일령 초반에 14kg 가까이 출하를 합니다. 매우 높은 위생 수준과 양호한 환경 그리고 뛰어난 관리를 통해서 근본적인 돼지의 발육 속도가 한국과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농가들이 유럽의 매뉴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상 누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농가들도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농가들을 보면 권장되는 초급의 일령보다도 훨씬 높은 261령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자꾸 높아지는 산자수를 더 잘 키워내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던의 교배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돼지가 크는 기준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들은 그 차이만큼 관리 프로그램을 튜닝해 줘야만 후보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유럽에서 241령 초교배를 권장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그보다 적어도 2, 3주 이상은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100kg 체중의 후보던을 151령쯤에 들여와서 261령이 되려면 도입 이후에 110일 이상, 즉 4달 가까이 지나야 하고 발정은 적어도 5번은 지나야 초교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후보던이 들여와서 적응에 실패하고 병치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제대로 클 리가 없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후보던의 교배 기초를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훨씬 높은 위생 수준과 환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후보던 교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일반 농가들은 유럽의 관리 매뉴얼을 튜닝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 누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정을 기다리는 관리가 되어서는 강한 발정을 유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후보던의 도입부터 개체별 현황판의 초발정 기록을 철저하게 하고 발정 사이클에 맞춰서 매일 관찰하고 조명 조절, 사료 조절, 그리고 웅돈 자극 등 발정을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진행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포커스 그룹에서 제시하는 후보던 발정을 강하게 오도록 유도하는 7가지 원칙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던 방에는 너무 많지 않은 두수를 수용하고요. 관리자가 자주 접촉해서 관찰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주에 발정이 온 개체들을 그룹으로 구분해서 각각을 같은 색깔로 표시하는 일을 해줍니다. 바로 동일한 주에 발정이 온 그런 후보던들을 그룹화하여 기록하고 발정 주기에 따라서 이동, 웅동 접촉, 혼합 사육, 그리고 조명 강화, 사료 조절 등을 통해서 발정을 유도해 주는 것이 강한 발정을 만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계획에 따라 발정을 유도해야만 후보던의 성공적인 교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제가 농장에서 후보던의 발정을 유도하고 또 목표 교배일에 따라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후보던의 초발정 확인과 기록 이후 발정 사이클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후보던의 혈통증명서 상에 표시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50일 이후 날짜를 목표 종부일로 정해놓고 각 개체별로 초발정일이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5차 발정일까지 20일을 주기로 계산해서 미리 기록해두고 앞서 말씀드린 발정을 유도하는 관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주면 5번째 발정까지도 효과적으로 유도해내는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던 목표 교배일에 맞춘 관리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엑셀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혹시 필요할 경우 저나 저희 회사 영업사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게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강의 내용이 후보던의 성공적인 교배 관리와 초산 이후 이산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다음번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